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김종철 부장님을 만나고 있는데 팬클럽이 생겼어요. 아이고, 과찬입니다. 재벌 이야기 너무 재밌다. 과찬. 기업의 속속들이를 아주 깨알 같은 정보를 주고 계시다라는 건데 오늘은 어떤 걸 좀 들고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요즘에 이렇게 뜨고 있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네. 미생이라고. 알죠. 네. 미생 대박. 대박이죠, 대박. 네. 네. 그 미생과 관련된 그 또 재벌 가문의 이야기. 요거 재밌겠다. 이번엔 또 CJ. 네. 네. CJ 우리 앞 건물인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 누리꿈. 바로 앞에. 예. 네. 그 건물, 거대한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이씨 일가의 또 이야기를 한번. 예, 삼성과 이씨 일가의 이야기. 네. 재밌겠다. 기대됩니다. 자, 우선 네. 미생 이게 케이블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공중파 드라마가 아니라. 그런데 지난 주말 평균 시청률이 6.3%? 네. 거의 경이로운 기록인데요. 그렇죠. 수도권은 8.2%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그렇죠. 케이블 드라마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나요? 아마 이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추세라면 아마 미생이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닐까요? 예전에 그 응답하라 1994, 1997 그 있었잖아요. 예. 응사. 네. 한때 그 진짜 사회적 신드롬을 일으켰던 그 응사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들었는데 여하튼 이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의 8.2%라면 거의 전국 방송을 따지면 50% 육박하는 넘게. 그래요. 공중파로 따지면. 와. 지금 예전에 그 장보리인가요? 네. 떴다 장보리? 그렇죠, 왔다 그렇죠. 장보리. 그 장보리가 거의 최근에 막장 드라마. 네, 막장 드라마. 예. 깜짝 놀랐어. 막 그 주말에 막 피 터지고 막 머리채로 휘어지고. 근데 저는 그런 거가 이게 드라마가 굉장히 영향력이 크잖아요. 맞습니다. 매체의 영향력이 큰데 그거를 주말 모든 가족들이 보는 시간대에 아이들도 다 보고 그러는데 저렇게 막 피 터지고 저런 폭력을 일상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과연 옳은가? 저는 저런 건 왜 심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하여튼 저는 그걸 장보리는 별로 본 적이 없어서 미생은 지금 거의 본방사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야. 네. 근데 하여튼 원작도 되게 탄탄하고요. 출연진 지금 나오고 있는 연기력이나 뭐 연출력도 되게 좋다고 하고 실제로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고 네, 그러니까요. 또 내용도 보면 웬만한 직장인들 저희들 포함해서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진짜 그렇구나 할 정도로 되게 재밌게 잘 만들어진 드라마 같습니다. 우리 다 모두 미생 아닙니까? 그렇죠. 김윤상 기자 대답해 보세요. 미생 1, 2, 3. 언제 완생해? 그렇죠. 진짜. 네. 예, 이게 만화도 1년 동안 90만 부가 팔렸다는데 방송 이후 한 달 만에 170만 부가 팔렸다면서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야. 이게 지금 방송 이후에 윤태호 작가 떼돈 벌겠습니다. 떼돈 벌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오마이스타 이현진 기자 있잖아요. 네. 오마이스타 이현진 기자가 윤태호 작가를 커피숍에서 봤대요. 이 근처? 이 근처. 그런데 여전히 뭐 좀 그 차림은 그렇게 약간 비난해 보이는 스타일로. 이게 너무 지금 또 티나게 다니시면. 그래서 그런가? 그렇죠. 진짜 부자들은 잘 티 안 나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포털 다음 미생의 그 웹툰이나 그 아까 책도 만화책도 엄청나게 팔렸는데 이 지금 웹툰 조회수도 벌써 1억 건이 넘었다고 해요. 이야. 그러니까 뭐 방송 이후에 홍보력 뭐 지금 후방 효과도 엄청난 것 같고요. 그 미생이 지금 그 현 정부의 창조경제 모범 사례로 또 발표도 한다고. 그러니까요. 네, 오늘인가 내일인가 창조경제 내일 모레인가요? 예, 모범 사례로 발표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재문 PD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드라마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 드라마, 그러니까 만화도 만화지만 드라마로 뭔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있으셔서 저희가 조만간 한번 모시려고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 아마 여기서 이제 모시고 또 따로 뭐
드라마는 또 드라마들 말씀하시겠지만 네. 그게 그 또 원작과 달리 또 이 드라마에서 연출력이 또 다르게 평가받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조만간 팟짱에 이재문 PD가 함께 해서 그 드라마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그 드라마 기획의도 1년 동안 준비하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쭉 들어보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미생을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미생을 만든 회사. 그렇죠. 도대체 이 회사에 어떤 얘기가 숨어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CJ E&M, 네. CJ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라는 네. 회사가 바로 저희 오마이뉴스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길 건너에 어마무시하게 큰 회사. 그렇죠. 네. 네. 이게 어떤 회사죠? 이게 이제 그 CJ 그룹의 계열사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CJ 그룹 안에 뭐 CJ 제일제당이라는 회사가 있고 CJ 제일제 원래 이제 설탕. 제일 그렇죠. 설탕. 우리 마트에 가면 웬만한 먹을거리는 거의 다 그래요. CJ 제일제당 뭐 맞습니다. 햇반부터 시작해서 네. 뭐 백설표 식용유, 두부. 설탕, 두부 뭐 예. 안 하는 거 없죠. 네. 여기다 이제 홈쇼핑, CJ 오쇼핑, 그다음에 그렇죠. 대한통운, 물류회사까지 대한통운도 CJ 거예요? 인수했습니다. 오. 네, 대한통운도 이제 그 이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하여튼 그 대한통운이라는 물류회사도 인수를 해가지고 택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아, 재벌이 요새는 택배도 합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택배 사업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생 드라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CJ E&M이라는 회사는 네. 그 영화, 드라마, 뭐 음악, 또 네. 케이블 채널 통해 아주 자기네들이 만든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도 케이블 채널 통해 그렇죠. 또 방송도 하고. 네. CJ 그룹 전체 매출로만 따지면 재계 순위로 한 14위 정도. 예전에는 30위권 넘어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이 올라서 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주부잖아요. 그래서 네네. 가보면 그 CJ 상품들이 마트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네. 풀무원 두부보다 늘 한 1,200원 싸. 싸죠. 그리고 네. 두부 하나 더 껴줘. 그러니까 살짝 고민해. 야, 이거 한 개 더 껴주는 거 살까? 그래도 바르고 정직한 걸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네.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그렇죠. CJ 거를 살 때가 많죠. 예.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일상 소비 생활에 굉장히 우리 가운데 미디어는 미디어대로 또 이렇게 그런 그 소비 제품들은 소비 제품대로 네.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도 원래 삼성 가문이죠? 그렇죠. 네, CJ 그 회장이 지금 이재현 회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현 회장의 할아버지가 네. 그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씨. 이병철 회장. 예, 이병철 회장이고 이병철의 회장의 큰 아들이 이제 이맹희 씨라고 그렇죠. 이맹희 씨가 있죠. 네. 이맹희 씨가 이제 옛날 그 소송했잖아요. 맞아요. 동생이랑. 네, 네.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형이죠. 이건희 회장의 형이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의 두 아들이 이맹희하고 이건희. 큰 아들이 이맹희. 예. 그다음에 둘째가 그 여자분 누나분이 한 분 계시고요. 예. 셋째가 이건희입니다. 아, 셋째가 네, 이건희. 그리고 또 이명희가 또 있습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 아, 신세계 이명희 회장.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맹희 첫째 아들 장자네 장자. 그렇죠. 예. 첫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큰 아들의 장손이네 장손. 그렇죠. CJ 그룹 회장이 이재현 회장이 결국 삼성의 장손이죠. 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은 셋째니까 네. 이제 그 셋째 이재용 부회장은 그 이건희 회장의 아들. 네. 그러니까 이재용과 또 이재현 회장과는 사촌지간. 사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과 이재현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조카네요. 조카. 예. 이게 가깝죠? 큰 조카. 그렇죠. 이거 굉장히 가까운 사이.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현 회장이 지금 60년생이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68년생. 같이 네. 또 경복고 나왔고요. 이재현 회장은 고대 나왔습니다. 네. 고대 법대 나왔고요. 네.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대 동영사학과. 아. 그래서 한때 지난 MB 정부 때 네. 이재현 회장 그 CJ 그룹의 그 이재현 회장이 고대 또 그 뭐 인맥 그렇죠. 그런 설도 있었고요. 하여튼 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 엄청난 그 남의 집 그 재벌집 얘기를 우리 이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가까운? 그렇죠. 자, 우선 네. 이맹희 씨가 약간 비운의 아들로. 형태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그런 있었죠.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예. 이 사람이 옛날 제일비료 회장이었죠. 네. 이병철 회장 그 사카린 미수 사건으로 사카린 미수 사건 네. 그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한테 눈 밖으로 나왔죠. 그래서
외국을 전전긍긍하시고 외국을 좀 떠돌다가 지금도 아마 해외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12년에 네네. 이건희 회장 상대로 이제 상속을 하면서 유산 상속을 하면서 다시 최근에 이제 이맹희 회장이 다시 한번 또 그 조명을 받는 그런 네. 기회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현 회장이 결국 뭐 유산 상속 문제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끝이 났고 네. 이재현 회장이 이제 아들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고초를 겪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재현 회장이 그 사실 그 횡령 배임 맞습니다. 문제로 네. 지금 네. 이분이 좀 감옥에. 네. 네. 이분이 지금 그 구치소에 계시죠. 구치소에 엄밀히 말하면 구치소에는 없고요. 네. 구치소에 안 계시고 지금 병원에 있고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네. 정확히 말하면 구속 집행 정지 상태입니다. 네. 아, 그 재벌들이 흔히 쓰는 네, 그 맞죠. 방법이군요. 네. 지난주에 그 대법원 2부 네. 거기 이제 대법원 2부에서 지금 이 회장 그 건강 상태가 네. 좋지 않다. 구치소에서 지금 현재 그 형을 살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라고 네. 해가지고 일단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까지 일단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래는 지난주 21일 날 1차로 네. 구속 집행 정지가 끝났는데요. 네, 네. 그걸 다시 한번 연장을 해가지고 네. 내년 3월 21일까지 네. 한 겁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왜 이렇게 감옥에만 가면 아파지는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대부분. 다들 네, 아파서 구속 집행 정지를 하고 병원에서 대부분의 모든 기간을 그 마치고. 병원에 계시다가 황제 구속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분의 건강 상태가 아프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많이 아픈 건가요? 그 저번에 2심 때 이제 선고 때 그 여러 가지 그 이재현 회장이 병원에 출두하는 그 사진이나 그 방송이 카메라 나온 게 있었는데요. 네. 그때 뭐 그 다리 쪽이 되게 뭐 다리뼈가 보일 정도로 되게 부실하게 하여튼 되게 앙상한 모습 보면 아 정말 아픈가 막 하여튼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네. 그 1심 때 작년 1심 재판 과정에서 이제 신장 이식 그러니까 우리가 콩팥이죠. 네네.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아내로부터 콩팥 이식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이제 그 병원에서 이 이재현 회장의 신장 기능이 네. 사실상 정상의 10%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이식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아내로부터 콩팥 이식, 그러니까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또 수술 이후에도 예후라고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후가 좋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예후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이 그 재판부에 올라온 그 의사들의 소견에 따르면 네. 수술 이후의 예후가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하겠지만 네. 지금 현재는 급성 거부 반응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 뭐 바이러스 감염 이런 증상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우울증, 공황 장애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겹쳐서 네. 그렇게 뭐 실제로 저희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네. 일단 의사들의 그런 소견서 내용으로만 보면 네네.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건강한 게 제일인데 재벌들도 아프니까 그럼요.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그 이재현 회장이 작년에 구속됐을 때 무슨 유전병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삼성가의 집안의 유전병이라고 불리는 삼성 가문의 맞습니다. 자손들이 걸리는 유전병이 있구나. 그렇죠. 가족력이라고 하죠. 우리 가족력. 일방적으로. 네. 예. 뭐예요? 그게? 가족력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게 하나가 이제 폐 쪽에 질환이 하나 있어요. 그 폐암 쪽에 그 이병철 회장도 그 폐암으로 결국은 돌아가셨고 네. 폐염의 폐암으로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도 폐암 수술 받은 적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폐 쪽에 좀 별로 그런 가족력이 있고 네. 두 번째 그 질환이 이제 이번에 이재현 회장이 구속됐을 때 나왔던 그 병인데 네. 그 샤르코마리투스 아, 어려워. 그렇죠. CMT CMT, 네. 샤르코마리투스병. 샤리코마리투 이거 좀 어렵네요, 진짜. 예, 샤리코마리투스병. 저도 이렇게 이번에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걸 또 봤는데 네. 하여튼 이 병 같은 경우에 그 이맹희 씨도 그렇고 이건희 회장도 앓고 있다고 그러고요. 네. 지금 이재현 회장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회장의 누나가 있어요. 네. 이재현 회장의 누나. 예. 이미경 그 CJ 그룹 부회장인데 네네. 이미경 부회장도 지금 이 샤르코마리투스병 이 병을 지금 갖고 있는데 네. 특히 이미경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현 회장보다 좀 더 상황이 좀 더 심하다. 그래서 잘 언론에 나타나지 않고 그런 현상. 아니 그러면 이 집은 그 이맹희 회장의 아이들 그러니까 네. 이재현 회장하고 누나 그러니까 그 둘 다 이렇게 그렇죠. 똑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아버지, 거예요? 자기 뭐 애들이 다 그 위에 아버지, 네, 예. 그다음에 밑에 이재현 회장의 아들도 지금 그래요? 예, 이 사르코마리 투스병을 갖고 있다고 그러고요. 이게 어떤 병인가요? 사르코마리 이게 투스병이라는 게? 뭐 이렇게 뭐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오고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손과 발 쪽에 이렇게 신경이 있잖아요. 말초 신경을 이쪽 이제 손과 발의 말초 신경에 이쪽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변형이 되거나 돌연변이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신경 질환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천천히 이 손과 발이 이렇게 좀 위축이 되고 심해지면 이제 이게 걷는 것도 되게 불편해지면서 옆에 사람이 부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같은데 보면 좀 걷는 게 불편해 보이잖아요. 항상 다리 한쪽을 누가 이렇게 부축하고. 네,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그게 좀 더 증상이 심해지고요. 이재현 회장도 50 지금 때 가면서 좀 그 증상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네. 이재현 회장 이걸로 군면제 받고 이재현 회장의 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로 이 병을 갖고 있고 이 병으로 또 군을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한 10만 명당 36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 한 16,000명 정도 이 병을 지금 갖고 있고 실제로 좀 안고 있고. 네, 아니 그 돈이 많은 부자들도 이걸 못 고치는 모양이죠. 이게 유전이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재현 회장이 횡령과 배임 이거는 뭐 별도로 뭐 계속 그 재판 중에 있지만 그 얼마 전까지도 그 장자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이 있었어요. 이건희 회장하고 또 그 이맹희 회장 이 둘 간의 유산 상속 분쟁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이건희 승 이렇게 끝난 거죠? 네, 이맹희 회장이 2012년인가 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유산 상속 소송을 제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는데 그때 결국 하여튼 작년에 2심까지 이제 끝난 후에 이맹희 회장 쪽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그랬죠. 사실상 그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준 2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속이 사실상 상속 소송이 끝났고 그때 이제 이재현 회장이 그 이맹희 회장 일본에 일본까지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소송을 좀 포기해 달라라고 설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소송을 아들이. 그만해라.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CJ 그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걸 좀 살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 소송을 계속하면 삼성하고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면 삼성이 또 여러 개로 정치권 뭐 다 얽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이거를 좀 중단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거군요. 그렇죠. 하여튼 그 아버지 소송과 하여튼 그게 하여튼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전후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 상속 소송이 시작되는 것과 함께 그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오너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막 불거져 나오면서 그랬죠, 맞아요. 검찰 뭐 국세청 세무조사 막 이어지고 또 이 와중에 삼성 이재현 회장에 대해서 이제 막 삼성 쪽에서 뭐 미행도 하고 그렇죠. 감시 뭐 온갖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 있었잖아요. 이게 어쨌든 이맹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유산 소송을 걸면서 그 여러 사정기관이나 정부나 정치권에서 그 CJ를 상대로 한 표적 맞습니다. 표적 그 수사가 감찰 이런 것이 감사 이런 것이 진행된 거다. 뭐 세무감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배후에는 뭐 삼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찌라시에도 그런 얘기 많이 돌았죠. 그랬죠. 찌라시 말고 뭐 좀 적당한 용어 없어요. 일본말 쓰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정보지. 정보지. 증권가에 놔두는 정보지 정도로. 알겠습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자, 그런데 이게 보면 그 대한민국 최대 재벌이에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다국적 기업 삼성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명한 이름 높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병철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 이후에 뭐 2세, 3세의 뭐 그 사촌 뭐 이렇게 등등등등 갈등이 계속 집안 싸움이 그렇죠.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결국은 뭐 집안 싸움이 계속 불거져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희 씨가 네. 그때 작년 그 유산 상속 분쟁 그 항소심 결심 공판 때 네. 최후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명희 씨가 변호인단 통해서 보낸 내용을 보면은 네. 이제 그런 이제 서러움 한이 좀 약간 담겨져 있는 거죠. 한. 그렇죠. 이제 자기 아들, 자기가 이제 삼성의 장자인데 네. 아들인 이재현이 삼성으로부터 독립할 때부터 미행을 당하고 또 CCTV로 감시를 하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삼성 그 장충동 네, 네. 그 집을 감시하기 위해서 네. 또 그 집 앞에 막 CCTV를 달고 그 다음에 또 이건희 쪽이 네 이재현 쪽을 감시하기 위해서 네. 그 나중에 그게 언론에 드러나면서 그걸 또 철수를 했어요. CCTV를 네. 부끄럽다. 그렇죠. 한 번 걸었으면 땡이지 뭘 또 뜯어. 그러니까. 그 돌리든지.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든지. 네. 네. 여하튼. 그리고 제일제당 주식을 또 사들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할아버지 성묘 이병철 회장 그 성묘가 있는데 네. 이재현 회장이 정문으로 들어온 걸 또 막았어요. 삼성에서. 장자가 오는 아니 거예요. 장손이 오는데 이재현 회장이 장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유교 문화가 아주 깊은 대한민국 정서에서 장손이 오는 거를 그렇죠. 막는다? CJ 쪽에서 네. 되게 막 그 부분에 되게 서운해하고 그랬는데 이재현 회장이 되게 서운해했다고 얘기도 있고요.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서러웠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아까 대한통운 있잖아요. 네네네. 그 택배 회사. 네. 그게 이제 그 CJ가 인수할 때도 네. 삼성이 딱 뛰어들어가지고 우리도 인수하겠다 가지고 가격 확 뛰어가지고 이건희 쪽이. 네. 그 CJ가 원래 대한통운 그 회사를 인수할 때 네네.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었죠. 삼성이 뛰어드는 바람에. 그랬구나. 여하튼 이렇게 되면서 그 이명희 씨가 이런 그 내용들을 주주절절 막 네네. 구구절절 막 네, 쓴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 네. 그 항소심 그 마지막 결심 공판 때 최후 진술서를 통해서 결국은 그래서 이 재판 시작된 뒤에 이건희 회장이 그러니까 네. 이건희가 조카에게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왔고 또 네. 이런 것들을 재판부 앞에 자기가 말하는 거에 되게 죄송스럽고 부끄럽다. 이명희 회장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사실 보면 그 뭐 우리 집 일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집안에 돈이 또 너무 많으니까 이게 마치 돈 많은 집들이 형제들이 싸움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삼성 같아. 그죠?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네. 특히 이재현 회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과의 장손 네. 이런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네. 이번 결심 공판 때도 자기가 얘기를 한 게 이번에 자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결심 공판 때 그 무슨 말을 했냐면 네. 선대 이병철 회장의 자랑스러운 자기가 장손이 되고자 기업을 그 CJ를 성장시키기 위해 밤낮없이 자기 일만 했다. 정말.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 자기 이번에 또 신장 이식 수술까지 받으면서 네. 신장 이식 수술 받으면 뭐 향후 살 수 있는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식 수술 이후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선처도 부탁을 하기도 했고 네. 그 명동 쪽에 가보면 이제 CJ 제일제당 본사가 있는데요. 네. 그 지하 1층에 각종 그 뭐 빕스네 뭐네 이런 그 외식 브랜드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쭉 있는데 그 로비에 이병철 회장이 흉상을 딱 만들어놨어요. 자기 할아버지. 네. 이제 자기가 삼성가의 장손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외부인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장소래 3D 네. 입체 홀로그램 방식. 이게 저도 한번 봤는데 네. 되게 멋있어요. 막 사람이 3D로 쫙 보여주고. 나 내 동상은 싫더라. 북한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네. 것들 할아버지의 장손이고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경영 철학, 그런 기업 철학을 이어받겠다라는 네.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기업 경영 철학을 제대로 좀 잘 이어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배임이나 횡령 이런 뭐, 건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데. 당연하죠. 네. 네, 그거는 저는 만약에 이 회장이 정말 자기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이런 컨셉으로 얘기를 한 거고 또 앞으로 저 제대로 된 기업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그 횡령하고 배임해서 얻은 자기 재산 이걸 전 전부 사회에 내놓고 일단 네. 환원을 먼저 해놓고 네. 그 다음에 뜻 있는 경영을 한다면 국민들이 믿어주고 박수를 보낼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런데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동상은 왜 세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의 그 CJ가 단순히 뭐 제일제당 같은 그런 식품 사업 물론 이제 출발은 그렇지만 식품 사업뿐만 아니라 뭐 방송, 뭐 문화계 전반에 굉장히 이렇게 쫙쫙 뻗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그렇죠.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한 방향으로 사실 공중파에게 CJ는 위협적 존재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기서 만드는 드라마들이 다 대박이 나고 이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특히 MBC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저 MBC가 스스로 종편화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자발적 종편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던데 실제로 유능한 그런 PD들도 많이 옮기고 그러니까요. 뭐 많이 옮겨가고 있잖아요. 괜찮은 예능 PD들이 전부 가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만든 주인공이 따로 있다면서요. 이재현 회장이 아니라면서요. 누나. 누나. 아픈 분, 더 아픈 분. 이미경 부회장. 이미경 부회장이 지금 현재 그룹 회장은 이재현 회장이지만 실세는 누나인 이미경 부회장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픈데 또 어떻게 이렇게 같이 경영을 하죠? 그러니까 파워가 아주 만만치 않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했지만 그런 희귀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이렇게 언론에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뭐 언론들은 이미경 부회장을 최근에 단독으로 이렇게 만난 언론사 별로 없는데요. 그 올 초에 그 미국의 그 경제 방송인 그 블룸버그하고 블룸버그.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미경 부회장이. 그 국내 언론은 또 안 만나고 미국 언론을 하는구나. 그러게요. 그분이 좀 또 미국통이십니다. 뭐 미국 하버드 나오고요. 아메리카 스타일이구나. 그렇죠.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인터뷰 자리에서 이재현 회장이 전략을 짜면은 내가 실행을 옮기는 식으로 기업을 사실상 공동 설립자처럼 지내왔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상 CJ그룹의 최고 경영자다. 인터뷰에서 내가 누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만약에 정말 다른 재벌 같았으면 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워딩의 그 인터뷰였는데 정말 누나여서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정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전략을 짜면 내가 진짜 실행을 하고 내가 다 기업을 움직여왔다. 그래서 내가 최고 경영자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또 CJ E&M이 지금 이렇게 해오는 거 보면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실제로 방송이나 연예 쪽에서는 이미경 부회장의 입김이 엄청나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이번에 그 미생을 만든 그 CJ E&M 이곳 사실상 이미경 부회장이 키웠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계 쪽에서는 이미경 라인을 타면 자다가도 CF가 뚝 떨어진다.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CF가 떨어져. 그렇죠. 대박. 이미경 라인. 이미경 라인.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경 부회장이 정말 방송이나 영화, 뭐 음악, 공연 이 전체적으로 문화 쪽에 엄청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경 라인 누구예요? 글쎄요. 이런 거 궁금해. 알려주세요. 그 기자님 알려주세요. 가수 B 있잖아요. 네네. 저도 솔직히 제가 연예부 기자는 아니어서. 그러니까요. 뭐 하지만 이쪽에 이제 그 재계 쪽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이렇게 쭉 종합을 해보면 그 가수 B, 그 이미경 씨가 가수 B 군대 갔을 때 직접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갔다고. 그러면서 가수 B는 확실히 이미경 라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CF를 많이 했던 연예인 같아요. 그렇죠. 엊그제 또 어제 또 뉴스 인물이었던 배우 이병헌 씨. 이병헌. 이병헌 씨도 이미경 라인. 그렇죠. 그리고 정우성 씨. 정우성. 잘난 남자들은 다 잘생긴 남자들이 다 이미경 라인이구나. 그렇군요. 김종철 부장은 이미경 라인을 전혀 관계 할 없습니다.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죽어도 CF는 안 떨어지겠네. 예. 여자 쪽에서는 서인영 씨, 백지영 씨 이렇게 뭐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여자들도 잘생긴 여자들이네요. 이미경 씨 그 생일 때 초청받은 연예인들이라고 합니다. 생일 이미경 부회장 생일날 초청받은 연예인들. 사실상 라인 이미경 라인이라고 합니다. 생일날 뭐 할까 이 사람들은 모여서. 초청 못 받아봐가지고. 글쎄. 기자들은 절대 안 부르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사실상 이미경 부회장이 CJ의 내가 최고 경영자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이 이미경 부회장이
국내의 아주 중요한 문화 권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상 지금 현재 그 이미경 부회장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CJ E&M이라는 회사를 키운 것도 맞지만 네. 그만큼 또 방송, 영화, 문화산업 이쪽에 CJ 쪽으로 쏠림 현상도 되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그 영화관 그 CGV 이것도 CJ 거죠? 그렇죠. 네. CGV만 봐도 그렇고 뭐 거의 웬만한 영화 그 배급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거의 뭐 독과점 형식으로 케이블 채널만 해도 CJ가 갖고 있는 게 18개나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뉴스만 안 할 뿐이지 정말 대부분의 방송은 케이블 쪽은 거의 CJ가 다 만들고 자기네들 만들고 송출하고 뭐 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 CJ의 방송 시장 이 독과점에 대한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한 뭐 오죽했으면 일부 언론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 CJ가 네. CJ 이미경 부회장의 또 하나의 그 문화 권력이라는 상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업계 관계자 이야기인데 네. CJ 쪽에서는 CJ는 5천만 시청자가 좋다고 해도 네. 이미경 부회장이 안 좋다고 하면 사업을 안 하고 5천만이 별로라고 해도 이 부회장이 좋다 그러면 사업을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온답니다. 이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권력자임을 알 수 있는 워딩이네요. 그렇죠. 이런 예로 하나가 그러니까 몇 년 전인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그 CJ E&M 내부에서 강재규 감독의 영화인가? 네. 그 여기 그 되게 반대를 많이 했대요. 네. 아 이거 안 됩니다. 네. 라고 실제로 시장의 평가도 그렇고 사전에 프리뷰 과정에서도 그렇게 굳고 말렸는데 이미경 부회장이 해보자. 간다. 투자. 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쪽박. 망했어. 망했다고. 대신 뭐 설국열차나 뭐 이런 것들 또 다른 것들로 또 엄청나게 또 돈을 버시고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일정 부분 뭐 만회를 했겠지만 그거를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경 부회장이 정말 이 CJ 그룹 내뿐만 아니라 이 방송업계, 연예업계, 이 문화 쪽에 엄청난 입김을 내지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실제로 저희가 그 미생 셋이 앉아서 미생으로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우리랑 아무 관계도 없는 재벌가 가문들의 유산 분쟁 까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는 그 문화 권력으로 급부상한 이미경 라인까지 연애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종철 부장님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재벌 가문의 얘기를 우리랑은 전혀 관계는 없지만 재벌 가문의 이야기를 들고 오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이미경 부회장도 5천만이 좋다고 하면 좀 해보는 센스. 그렇죠. 문화 권력이니까 정치 권력 아니고 문화 권력이니까 뭐 이런 걸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조언도 저희가 아낌없이 들으면서 오늘 이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어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